원장님, 왜 자꾸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냥 마음이 가네. 내가 아는 사람과 많이 닮았어. 그래요? 누구하고 그렇게 닮았는데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한다. 솔직히 말할게. 내가 네 엄마야, 서윤아. 뭐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근데 널 버린 게 아니야. 너를 빼앗긴 거야. 그때는 널 지킬 힘이 없었어. 정말이야. 믿어줘.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절 버린 사람을 평생 용서 못해요. 절대로 용서 못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강남 역삼동의 오래된 건물 2층, 오전 10시 30분. 김민정은 미용실 문을 열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혜 뷰티살롱이라는 간판이 달린 이 작은 공간은 그녀가 25년째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죠. 한때는 젊은 여성들로 북적이던 이곳도 이제는 단골 몇 명만이 드나드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정은 올해로 55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한때 윤기가 흘렀던 머리카락도 이제는 염색으로 가까스로 흰 머리를 가리는 정도였죠. 하지만 손만큼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가위를 쥐면 30년 전 미용학원을 처음 다니던 그때처럼 자신감이 생겼어요. 손끝에 남아있는 감각만큼은 시간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미용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드라이기들, 색이 바랜 의자 3개, 작은 대기 공간. 25년 전 이곳을 처음 열었을 때만 해도 민정은 꿈으로 가득했어요. 언젠가는 강남 한복판에 큰 미용실을 차리고 많은 스태프를 거느리며 성공한 원장이 되겠다는 포부가 있었죠. 하지만 세월은 꿈을 조금씩 깎아내렸고 이제 민정에게 남은 건 이 작은 공간과 몇 명의 단골 손님뿐이었습니다. 민정 씨, 일찍 나왔네요. 단골 손님인 이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여사는 10년 넘게 민정의 손길을 거쳐온 분이었어요. 민정은 반갑게 인사하며 그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이 여사의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있었죠. 자식 복이 많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여사님,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평소처럼 손질만 좀 해줘요. 그래도 민정 씨 손은 아직 젊어. 우리 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다니까. 딸한테는 미안하지만 말이에요. 이 여사는 웃으며 말했지만 민정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딸.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민정의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만약 민정에게도 딸이 있었다면 지금쯤 이 여사처럼 딸 자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애초에 딸이 있었다면 이렇게 혼자 늙어가지는 않았겠죠. 딸의 손을 잡고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거나 손녀를 봐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민정은 이 여사의 머리를 손질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역삼동 거리는 여전히 바빴어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고급 승용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였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정에게 이 거리는 그저 남의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자신의 초라함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민정 씨는 정말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저도 요즘 나이 들어보니까 자식 없으면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이 여사의 말에 민정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밤이면 혼자 좁은 원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만약 그때 딸을 지켰더라면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자라 있을까? 30살, 아니 정확히는 31살이 되었을 그 아이는 어디선가 누군가의 딸로 혹은 누군가의 엄마로 살고 있을까요? 민정은 매년 그 아이의 생일날이면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함께 먹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싶었어요. 이 여사를 배웅하고 난 뒤 민정은 대기 의자에 놓인 신문을 펼쳤습니다. 요즘은 신문을 보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민정은 여전히 매일 아침 신문을 사서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경제면을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대한그룹 신임 회장 취임, 비서실 전면 개편 예정. 대한그룹. 그 이름만 봐도 민정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25살의 청년 장태준이 처음 입사했던 회사였죠. 민정과 태준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첫사랑이었고 서로에게 전부였던 사이였어요. 가난했지만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정은 신문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 속 대한그룹 본사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 그 앞 로비에서 태준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태준은 그날 얼마나 기뻐했던가요? 대기업에 합격했다며 민정을 안고 빙글빙글 돌았죠. 민정도 함께 웃으며 축하해줬습니다. 태준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자신의 일처럼 기뻤어요. 민정아, 나 이제 널 책임질 수 있어. 우리 결혼하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 고생 안 시켜줄게. 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태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민정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둘의 미래를 믿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민정의 뱃속에는 이미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만 태준의 집안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앞길에 흠집 내지 마.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미용사 따위랑 결혼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이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넌 조용히 사라져. 여기 돈 있어. 이 돈 가지고 내 인생이나 잘 살아. 태준의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정을 내려다봤습니다. 봉투에 든 돈을 민정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죠. 민정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던 그 순간을요. 태준은 어머니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정은 알았어요. 태준도 자신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요. 민정은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는 걸까요? 묻어두었던 과거가 자꾸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기분이었어요. 민정은 가위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잊어야지. 이미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그 아이를, 서윤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그 아이를 잊을 수 없다는 것을요. 밤마다 꿈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여린 손이 민정을 붙잡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을 뜨면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민정은 또다시 눈물을 삼켰죠.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미용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오늘도 민정은 혼자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평생 혼자겠죠. 민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게 자신에게 주어진 벌이라고요. 딸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평생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신문을 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은혜 뷰티 살롱에서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대한그룹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밤마다 꿈에 태준이 나타났고 아이를 빼앗기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목요일 오후 민정은 단골 손님의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손님들이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들어섰죠. 한 명은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고 다른 한 명은 네이비 색상의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둘 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은혜 뷰티 살롱 맞으신가요?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정은 손님을 배웅한 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는 대한그룹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김민정 원장님이시죠? 대한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정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왜 하필 대한그룹에서 이곳을 찾아왔을까요? 민정은 놀란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원장이에요. 무슨 일이신지. 네이비 재킷을 입은 여성이 고급스러운 서류 봉투를 꺼내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는 묵직했고 대한그룹의 로고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여기 대한그룹 비서실 전용 스타일링 담당 제안서입니다. 곧 있을 회장 취임 기념행사에 현장 스타일링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역삼동 일대 미용실을 조사한 결과 원장님의 손길이 가장 섬세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경력도 25년이시고 무엇보다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으시더라고요. 민정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한그룹에서 자신 같은 작은 미용실 원장에게 제안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검은 정장 여성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행사는 다음 달 초에 예정되어 있고 사전 리허설도 여러 차례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보수는 충분히 드릴 거예요. 제안서에 상세한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정은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30년 만에 태준과 연결된 회사에서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두 여성이 미용실을 나간 뒤 민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대한그룹 신임 회장 취임 기념행사 스타일링 파트너 제안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민정은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내용을 읽었습니다. 행사 일정, 참석 인원, 스타일링 범위, 보수 조건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보수는 민정이 한 달 동안 미용실을 운영해서 버는 금액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민정은 숨이 막혔어요. 이런 기회가 자신에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넘기던 민정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글자에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담당 부서 비서실 수행비서팀 담당자 장서윤 비서. 장서윤. 민정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장태준의 성이었어요. 그리고 서윤. 민정이 딸에게 붙여주고 싶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빼앗기기 전 민정은 혼자 이름을 지어뒀었어요. 서쪽 서, 윤기날 윤. 서윤이라는 이름에는 서쪽 하늘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아이라는 뜻을 담았었습니다. 민정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설마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 우연일 리가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정은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세상에 장씨 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서윤이라는 이름도 요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됐어요. 진정해, 김민정. 그냥 우연이야. 그런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날 리 없어. 민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30년 전 보낸 그 아이가 아닐까? 태준이 키운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입양되어 장씨 성을 쓰게 된 걸까요? 민정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민정은 그 번호를 몇 번이고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민정과 닮은 목소리일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민정은 미용실 문을 닫고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방 안에서 민정은 제안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장서윤. 그 이름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민정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태준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색이 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민정과 태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운 거니? 서윤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니? 민정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요. 설령 그 장서윤이 자신의 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최소한 태준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면서 30년 전 빼앗긴 인생의 한 조각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제안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대한그룹 비서실 장서윤입니다. 그 순간 민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낯익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민정 자신의 젊은 시절 목소리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은혜뷰티살롱 김민정입니다. 어제 제안서 받았어요. 제안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원장님. 빠른 결정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대한그룹 본사로 방문해 주시겠어요? 사전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민정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민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대한그룹 본사에 가게 됩니다. 30년 만에 태준과 연결된 공간에 발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서윤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되겠죠. 민정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민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정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대한그룹 본사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죠. 평소 미용실에서 입던 편안한 차림이 아닌 조금 더 격식 있는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재킷,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입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어색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역삼동 미용실에서는 걸어서 1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였지만 오늘은 왠지 더 멀게 느껴졌어요. 민정은 대한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건물 입구에는 대한그룹이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30년 전 바로 이곳에서 태준과 사진을 찍었었어요. 25살의 태준은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죠. 민정도 태준의 팔을 잡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래는 밝아 보였어요. 둘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경비원의 목소리에 민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고 천장은 높았죠. 정면에는 대한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형 전광판이 있었고 양옆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뷰티살롱 김민정입니다. 비서실과 약속이 있어서 왔어요. 안내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뒤 밝게 웃으며 방문증을 건넸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20층 비서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쪽 엘리베이터 이용하세요. 민정은 방문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바쁜 표정으로 서류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구석에 서서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20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민정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양쪽으로 유리로 된 사무실들이 보였죠. 직원들은 모두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안내 표지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강남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회의실 안에는 4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 미용실에 왔던 2명의 여성 직원과 그리고 중년 남성 1명, 그리고 1명의 여성이 더 있었죠. 어서 오세요, 원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정은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민정의 시선은 자꾸만 한쪽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향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화장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냉정해 보였지만 어딘가 품위가 느껴졌죠. 중년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정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비서실 총괄 담당 박 실장입니다. 오늘은 행사 전반적인 내용을 브리핑하고 담당자와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실장은 서류를 펼치며 행사 일정과 스타일링 범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민정은 열심히 듣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 여성에게로 갔습니다.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거울 속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분이 이번에 스타일링 맡아주실 김민정 원장님입니다. 박 실장이 그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일어서서 민정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대한그룹 비서실 수행비서 장서윤입니다. 이번 행사 동안 원장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서윤. 그 이름을 직접 듣는 순간 민정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건넨 명함을 받는 민정의 손이 떨렸어요. 명함에는 대한그룹 로고와 함께 장서윤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민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매가 민정과 닮았습니다. 코의 모양도 비슷했고 입술의 곡선도 어딘가 익숙했죠. 하지만 동시에 태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마의 선이나 턱선은 분명 태준을 닮았어요. 원장님? 서윤이 민정을 불렀습니다. 민정은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장서윤 비서님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정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윤의 손이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민정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죠. 30년 만에 딸의 손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서윤은 차갑고 단정한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의 흔들림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민정의 손을 놓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죠. 원장님, 앞으로 한 달 동안 저와 긴밀하게 협력하셔야 합니다. 행사 리허설도 여러 번 있을 예정이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분들의 스타일링도 맡아주셔야 해요. 제가 전반적인 일정을 조율할 테니 연락 자주 드리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전혀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업무용 기계처럼 정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민정은 그런 서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렇게 차가운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자신 때문은 아닐까? 회의는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행사 세부 사항과 일정,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 등을 논의했어요. 민정은 최선을 다해 집중하려 했지만 시선은 계속 서윤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회의 내내 완벽한 비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메모를 꼼꼼하게 하고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고 일정을 빈틈없이 조율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정이 일어서려는데 서윤이 민정을 불렀습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로비까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을 따라 나섰습니다. 둘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윤도 말없이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오랫동안 미용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힘드셨을 텐데 존경스럽습니다. 민정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한 일이에요. 서윤 비서님도 대단하세요.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일하시다니. 서윤은 잠시 민정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지만 민정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서윤의 미소가 자신의 젊은 시절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민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민정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윤이 말했어요. 원장님, 다음 주 목요일에 첫 리허설 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민정은 혼자 엘리베이터 안에 서서 눈물을 참았어요. 서윤, 정말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일까요? 민정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30년 전 빼앗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요. 첫 리허설 날이 다가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민정은 대한그룹 본사 지하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넓은 공간에는 이미 많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대 설치팀은 조명을 확인하고 있었고, 음향팀은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었죠. 민정은 준비해온 스타일링 도구 가방을 들고 서윤이 알려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자 서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서윤은 태블릿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들어서자 서윤은 고개를 들어 인사했어요. 원장님 오셨네요. 오늘은 임원진 5분의 헤어 스타일링을 미리 테스트해보는 시간입니다. 한 분씩 모시고 올 테니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정은 가방에서 도구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위, 빗, 드라이기, 여러 가지 스타일링 제품들을 차례대로 놓았어요. 서윤은 민정의 손놀림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시선을 느끼며 조금 긴장했죠. 원장님, 서윤이 불렀습니다. 민정은 손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봤어요. 네, 가위 잡는 법이 참 익숙해 보이세요.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가 봐요. 서윤의 말에 민정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미용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요. 그래서인지 원장님 손놀림을 보면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민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뛰었어요. 내 어머니. 그게 나야, 서윤아. 민정은 그 말을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삼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민정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서윤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계셔서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은 친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을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민정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차갑고 냉정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외로운 눈빛이었죠. 민정은 다가가서 서윤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좋은 분이셨을 거예요. 서윤 비서님처럼 훌륭한 딸을 두셨으니까요. 서윤은 민정의 말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지만 민정은 그 순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윤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곧 첫 번째 임원분이 오실 거예요. 준비 다 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민정은 5명의 임원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모두 50대에서 60대의 남성들이었어요. 민정은 각자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하고 시연했습니다. 서윤은 옆에서 메모를 하며 지켜봤죠. 민정이 일할 때마다 서윤의 시선이 민정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민정은 그 시선을 느끼며 더욱 정성스럽게 일했어요. 리허설이 끝난 뒤 서윤이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어요. 오늘 결과물이 아주 좋았습니다. 임원분들도 만족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서윤 비서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서윤은 민정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에 잠깐 들러주시겠어요? 다음 일정 조율할 게 있어서요. 물론이죠.
민정은 서윤을 따라 20층 비서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윤의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가 놓여 있었죠. 서윤은 민정을 의자에 앉게 하고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민정은 감사하다며 차를 받았어요. 그리고 책상을 둘러보던 민정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책상 한쪽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민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중년의 남성, 우아한 여성, 그리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서윤이었습니다. 민정의 눈은 중년 남성에게 고정되었어요. 장태준이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민정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나이가 들어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태준이었습니다.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 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잔이 흔들렸어요. 서윤이 놀라며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미안해요. 잠깐 정신이 없었어요. 민정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차 잔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서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어요.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기 사진 속 분들이 가족이신가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양부모님이세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친부모님은 제가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보내셨고 이분들이 저를 입양해서 키워주셨습니다. 민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양. 서윤은 입양된 아이였어요. 그렇다면 태준이 서윤을 키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태준이 입양한 걸까요? 민정은 혼란스러웠어요. 양부모님께서 정말 좋은 분들이시네요. 네, 감사한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대한그룹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고 지금은 고문으로 계세요. 어머니는 자선 사업을 하고 계시죠. 두 분 덕분에 저는 좋은 교육을 받고 이렇게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정은 그 쓸쓸함을 느꼈어요. 아무리 좋은 양부모라 해도 친부모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었을 겁니다. 민정이 사무실을 나설 때 복도에서 2명의 여직원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서윤 비서 있잖아. 입양된 거 알고 있어? 응, 나도 들었어. 회장님 친척인 장 고문님이 입양했대. 친자식도 아닌데 회사까지 들어오게 해줬다니 부럽지 않아? 그러니까. 어쨌든 입양하잖아. 친부모한테 버림받은 거지 뭐. 민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민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이렇게 상처받으며 살고 있었다니. 민정은 사무실 안에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서류를 보며 일하고 있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요. 하지만 이제 민정은 알았습니다. 그 차가움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를요. 민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서윤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친어머니라는 것을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외면했던 자신을 서윤이 받아들여 줄까요? 민정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대한그룹 건물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회장 취임 기념 행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민정은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스타일링 도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옷차림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대한그룹의 새 회장 취임식이었고 민정은 행사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들의 스타일링을 맡았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지하 행사장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대한그룹 제3대 회장 취임식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백스테이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임원들이 차례로 들어와 스타일링을 받았습니다. 민정의 손길은 여느 때처럼 정교했죠.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서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서윤은 진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죠. 서윤 비서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괜찮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니까요. 원장님도 긴장되시죠? 조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서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어요. 서윤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가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곧 리허설 시작됩니다. 임원분들 모두 무대 뒤로 모여주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대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무대 뒤로 이동했어요. 민정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도구 가방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무대 뒤는 복잡했습니다. 진행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음향 담당자들이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었죠. 민정은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은 태블릿을 들고 임원들의 위치를 조율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정은 임원 몇 명이 서윤을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무대 뒤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 장서윤 비서 말이야. 입양하라며? 그러게. 장 고모님이 키웠다던데. 친자식도 아닌 주제에 비서실까지 들어왔어. 능력은 있다고 하더라. 그래도 뭐 결국 남의 자식이잖아. 친부모한테 버림받은 거지. 입양아 주제에 잘난 척은 참 볼만하네.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는 걸까요? 민정은 당장 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그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차갑고 냉정한 얼굴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다만 민정은 알 수 있었어요. 서윤의 턱선이 미세하게 굳어지고 이를 악물고 있다는 것을요. 손에 든 태블릿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임원들이 순서대로 무대에 올랐다가 내려왔어요. 서윤은 무대 옆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진행이었죠. 하지만 민정은 서윤의 어깨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상처는 깊었을 거예요. 리허설이 끝난 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임원들은 대기실로 돌아갔고 서윤은 혼자 무대 뒤에 남았어요. 민정은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태블릿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은 켜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윤 비서님. 민정이 부르자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조금 전에 민정이 말을 꺼내려는데 서윤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익숙합니다. 저런 말들은 늘 듣는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서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서윤 비서님은 이 회사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서윤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원장님은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세요? 저를 불쌍하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민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딸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입양됐다는 거 아시잖아요. 친부모님이 저를 버렸어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기고 연락도 없었죠.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에요. 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냉정함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궁금해요. 왜 저를 버렸을까?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윤은 민정의 눈물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원장님, 왜 우세요? 미안해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요. 서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원장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시네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는 확실해요.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친어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사정이 있었다 해도 자식을 버린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그 사람한테 말할 거예요.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니라고. 저를 버린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제 어머니가 아니라고요. 민정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래, 나한테 하는 말이지. 나를 향한 말이야. 민정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 비서님.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서윤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원장님.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곧 본 행사 시작되니까 준비하시죠. 서윤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다른 직원들을 지휘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방금 전에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요. 민정은 그 자리에 서서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었어요. 민정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서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서윤은 이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친어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민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서윤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소중한 딸이었죠. 설령 서윤이 자신을 거부한다 해도 민정은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민정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었어요. 행사장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본 행사가 시작되는 신호였어요. 민정은 눈물을 닦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일에 집중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회장 취임 기념 행사가 끝났습니다. 성공적인 행사였어요. 민정은 모든 스타일링을 완벽하게 마쳤고 서윤도 비서로서 완벽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서윤이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친어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행사장을 나서는 민정에게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서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민정은 서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서윤 비서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서윤도 어색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원장님. 서윤이 돌아서려는 순간 민정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어요. 원장님? 서윤 비서님,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언젠가 제 미용실에 한번 와주시겠어요? 머리 손질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시간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정은 서윤의 손을 놓았고 서윤은 회사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과거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미용실 문을 닫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메모해뒀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은혜 보육원. 딸을 맡겼던 그곳이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보육원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름이 바뀌어 있었죠. 은혜 아동복지센터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민정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기억 속의 낡은 건물은 사라지고 깨끗한 3층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정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30년 만에 찾아온 이곳이 낯설면서도 아팠습니다.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는 밝은 색의 벽지가 붙어 있었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사무실 문을 노크하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전 이곳에 아이를 맡겼던 사람입니다. 혹시 당시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여성은 잠시 민정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잠시 후 칠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흰머리에 자애로운 얼굴이었어요. 할머니는 민정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민정 씨 아니세요?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를 자세히 보니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보육원 원장이었던 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50대였는데 이제는 노인이 되어 있었죠. 원장님, 기억하고 계셨군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그 아이를 맡기고 울먹이던 젊은 엄마의 모습을 말이에요. 들어오세요. 원장은 민정을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한 잔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30년 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았어요. 제 딸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그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입양됐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좋은 부부가 데려갔죠. 장씨 성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민정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역시 서윤이 맞았어요.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남긴 편지 기억하세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원장은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였습니다. 이 상자에 오래된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입양된 아이들의 흔적이죠. 혹시 아이들이 찾아올까봐 버리지 못했어요. 원장은 상자를 열고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러다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민정에게 건넸어요. 이게 민정 씨가 남긴 편지예요. 아이를 입양 보낼 때 함께 주려고 했는데 양부모님이 거절하셨어요. 나중에 아이가 직접 찾으면 주라고 하셨죠.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서윤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정의 필체였습니다. 30년 전 25살의 민정이 쓴 글씨였죠. 봉투를 열자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참으며 편지를 펼쳤어요. 30년 전 자신이 쓴 글이었습니다. 서윤아, 언젠가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엄마가 단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민정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 그리움, 사랑,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원장님, 제가 정말 나쁜 엄마죠? 원장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는 알아요. 혼자 아이를 키울 형편도 안 됐고 아이 아버지 집안에서는 압박을 했죠.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도망친 거예요.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외면했고요. 그래도 지금 여기 온 거잖아요. 이제라도 아이를 찾으려는 거잖아요. 민정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원장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서윤에게 진실을 말할 겁니다. 설령 서윤이 자신을 거부한다 해도 진실만큼은 전해야 했어요. 원장님, 이 편지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원래 아이 거니까요. 아이한테 전해주세요. 민정은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이곳에 있었던 편지였어요. 이제 이 편지는 서윤에게 갈 것입니다. 민정은 원장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육원을 나서는 민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서윤을 만나야 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서윤의 친어머니라는 것을, 서윤을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라는 것을,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요. 민정은 휴대전화를 꺼내 서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말해야 했어요. 민정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윤 비서님,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낸 뒤 민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민정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민정의 문자를 보낸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민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미용실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혹시 서윤이 자신을 피하는 건 아닐까? 혹시 이미 눈치챈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셋째 날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어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비서님. 원장님, 문자 확인했어요.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바빴어요.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민정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네, 됩니다. 어디서 뵐까요? 대한그룹 본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긴 뒤 민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드디어 서윤에게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민정은 서랍에서 보육원에서 가져온 편지를 꺼냈어요. 노란 봉투가 손에서 떨렸습니다. 저녁 6시 민정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회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내려놓았고 화장도 연하게 했죠. 민정이 다가가자 서윤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민정은 서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문자를 보니 꼭 만나야 할 것 같았어요. 민정은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윤의 눈이 봉투에 머물렀어요.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비서님, 아니. 서윤아.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정이 처음으로 반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도요. 원장님, 왜 제 이름을 그렇게... 미안해.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나는... 민정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카페 안에 있던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어요. 속보입니다. 대한그룹 내부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어요. 회사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원장님 죄송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보세요. 서윤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서윤아, 이것만은 받아줘. 내가 꼭 봐야 하는 거야. 민정은 노란 봉투를 서윤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서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 봐. 꼭 약속해줘.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남아 서윤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한편 서윤은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민정이 준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서윤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편지지가 나왔죠. 서윤아, 언젠가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엄마가...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이 편지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쓴 것이었어요.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정 원장이... 회사에 도착한 서윤은 비서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서윤을 보고 다가왔어요. 서윤 씨, 큰일 났어. 해커가 인사 시스템에 침투해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빼갔어. 그런데 박 실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서윤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내 입양 기록도 유출됐어. 지금 사내 인트라넷에 올라가 있어.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컴퓨터를 켰어요. 사내 게시판에는 이미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죠. 화면에는 서윤의 입양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출생일, 보육원 이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정보가 있었어요.
출생모 김민정 생물학적 부 장태준. 서윤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김민정. 민정 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장태준은 자신의 양아버지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서윤은 손에 든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30년 전에 쓰인 편지였어요. 민정 원장이 자신의 친어머니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윤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것 같았어요. 민정은 뉴스를 보고 급히 회사로 온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서윤아, 나는 내 어머니야.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윤은 말없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봤죠. 왜 버리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나는. 민정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찾고 싶었어. 매일 내 생각을 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너를 다시 마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민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 앞에서 머리를 숙였어요. 주변 직원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서윤아, 나를 용서해줘. 엄마라고 부를 자격은 없지만 제발 용서만은 해줘. 서윤은 민정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였습니다. 증오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민정은 그저 늙고 지친 한 여인일 뿐이었어요. 서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자장가 소리. 어쩌면 그것이 민정의 것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정을 일으켜 세웠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민정의 얼굴을 만졌어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원장님, 아니 어머니. 서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민정은 서윤을 끌어안았어요. 30년 만에 딸을 품에 안은 것이었습니다. 서윤도 민정을 꽉 안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엄마와 딸뿐이었어요. 30년의 시간이 이 순간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던 두 사람은 결국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대한그룹 본사 옥상은 조용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아래로는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민정과 서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0년의 시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맞는 거죠? 그래. 나는 내 엄마야, 서윤아.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버리셨어요? 아니, 빼앗겼다고 하셨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25살의 자신과 장태준의 이야기였어요. 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태준이 대한그룹에 입사하며 미래를 꿈꿨는지, 하지만 민정이 임신하자 태준이 어머니가 나타나 모든 것을 막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태준이 내 아버지야.
지금 내 양아버지인 장 고문이 바로 태준이야. 그는 어머니 말을 거역하지 못했어. 나도 너를 지킬 힘이 없었고, 결국 너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그게 내 평생의 죄야.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민정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죠. 그럼 양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였던 거네요. 그래. 태주는 너를 입양했어.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야. 자기 친딸이지만 세상에는 입양했다고 말한 거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밝힐 수 없었을 테고. 서유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우습네요. 30년 동안 친부모를 찾고 싶어 했는데 알고 보니 양아버지가 친아버지였다니. 그럼 양어머니는 태준의 아내야. 너를 낳은 사람은 아니지만 너를 키워준 사람이지. 그분한테는 고마워해야 해.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품었던 의문들이 풀리는 동시에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뭐 하셨어요? 미용실을 운영했어. 역삼동에서. 너를 잊으려 애쓰면서도 매일 내 생각을 했어. 내 생일날마다 미역국을 끓였어. 혼자서. 함께 먹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너와 연결되고 싶었어. 민정의 고백에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30년 동안 자신을 버린 엄마를 원망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민정도 3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작게 불렀습니다. 민정은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용서하기 힘들어요. 아직은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하지만 서윤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엄마와 딸로 지내보고 싶어요. 민정은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윤아. 나는 이 순간을 30년 동안 기다렸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웠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둘이 함께였으니까요. 어머니, 배고파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정도 웃었어요. 그래, 뭐 먹고 싶어? 미역국. 어머니가 30년 동안 끓였다는 그 미역국 먹고 싶어요. 민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래, 지금 당장 끓여줄게.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와 민정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정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작은 식탁에 앉아 민정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머니, 여기서 혼자 사셨어요? 응. 25년 넘게.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하지만 견뎠어.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민정은 미역국을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서윤의 건강을 빌며 서윤의 행복을 기원하며 끓였던 그 미역국이었어요. 드디어 오늘은 함께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됐어. 같이 먹자. 민정은 따뜻한 미역국 2그릇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서윤은 국그릇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혼자 끓여 먹었던 국이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먹게 되었죠. 30년 동안 매일 내 생일에 미역국을 끓였어. 같이 먹는 건 오늘이 처음이네. 서윤은 천천히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어요.
어딘가 익숙한 맛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맛이었죠.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서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정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미역국을 나눠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식사를 마친 뒤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늦게라도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엄마, 엄마. 서윤이 민정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드디어 딸에게서 엄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그 말이었죠. 서윤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저도요, 엄마. 사랑해요. 두 사람은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대한그룹 해킹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대한그룹 비서실 장서윤 비서, 본명 김서윤으로 개명 신청. 친모 김민정 씨와 감동적인 재회 후 결정. 민정과 서윤은 뉴스를 함께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기로 했어요. 김서윤. 민정이 지어준 그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김서윤이에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으로 살게요. 고마워, 서윤아. 정말 고마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민정과 서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0년의 슬픔 끝에 찾아온 희망의 시작이었죠. 빼앗긴 딸을 드디어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와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함께 걸어갈 날들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